안녕하세요. 오늘의 토론 시작합니다. 2025년 12월 27일 오늘 나온 뉴스들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소식에 주목하셨을 것 같아요. 한 국회의원 부부가 전 대통령 부인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요. 겉으로 보면 그냥 또 하나의 정치 뉴스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게 마치 잘 짜인 추리소설 같거든요. 명품 가방 하나, 그리고 의문의 감사 편지, 또 그 뒤에 숨겨진 어떤 권력의 움직임까지. 오늘 저희가 이 사건의 표면 아래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사건의 얼개부터 한번 맞춰보죠. 오늘 가장 큰 뉴스였죠. 김기현 의원 부부가 기소되었다는 것. 정확히 어떤 혐의가 적용된 건가요? 네, 김기현 의원하고 그의 아내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김영란법이라고 많이 부르죠. 아, 김영란법이요? 네, 구체적인 내용은 2023년 3월 17일에 당시 대통령 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에게 시가로 한 267만 원 정도 되는 로저 비비의 클러치백을 줬다는 겁니다. 267만 원. 금액이 상당하네요. 근데 단순히 선물을 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렇게까지 큰 사건이 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특검이 뭔가 이걸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고 보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겠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바로 타이밍이죠. 특검이 주목한 건 가방을 선물했다는 그 날짜.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직전이요? 네, 불과 9일 전인 3월 8일에 김기현 의원이 여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되는 아주 큰 정치적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당대표라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오른 바로 직후에 대통령 부인한테 고가의 선물이 건너갔다. 이 말이군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좀 절묘한데요. 그렇죠. 특검은 바로 이 선물이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 쪽으로부터 받은 어떤 보이지 않는 도움, 그거에 대한 감사의 대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한 겁니다. 단순 축하 선물이 아니라 뭔가 보은의 성격이 짙다, 이렇게 본 거죠. 타이밍이 의심스럽긴 한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잖아요. 변호인 측에서는 당선 축하 겸 감사의 의미로 준 그냥 예의상의 선물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요. 이걸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한방, 소위 말하는 스모킹건 같은 게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고전적인 방식이었어요. 바로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편지요? 네, 특검이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그 명품 가방이랑 같이 김 의원 아내가 직접 쓴 편지가 발견된 겁니다. 아니 잠시만요. 편지라고요? 요즘 세상에 이메일이나 메시지도 아니고 직접 손으로 쓴 편지가 증거로 나왔다는 건가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 쓰여 있었길래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된 거죠? 편지 내용은 아주 짧고 명료했습니다. 영부인님, 감사드립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곁에 계셔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특검이 주목한 단어가 바로 긴 여정이에요. 긴 여정. 네, 이걸 그 치열했던 당대표 경선 과정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곁에 계셔 주셨다는 표현도 선거 과정에서 어떤 유무형의 지원이 있었다는 걸 암시하는 아주 직접적인 표현으로 본 거고요. 곁에 계셔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 이건 단순한 안부 인사로 보기에는 확실히 무게감이 좀 다르네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또 남편은 몰랐고 아내가 혼자 한 일이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부인의 그냥 개인적인 감사 표시였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변호인 측은 그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겁니다. 봐도 그 지점에서 특검이 두 번째 퍼즐 조각을 꺼내들어요. 바로 돈의 출처였죠. 돈의 출처요. 네, 그 267만 원짜리 가방을 결제한 돈이 과연 어디서 나왔나 이걸 추적했는데 놀랍게도 김기현 의원의 국회의원 공식 월급 통장, 즉 세비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잠깐만요. 이건 진짜 중요한데요. 근데 부부 사이에 월급 통장을 같이 쓰는 경우도 흔하지 않나요? 법정에서 아내가 생활비에서 쓴 거고 남편은 그 돈이 가방 사는 데 쓰인 줄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되죠?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김 의원 측 변호인단도 바로 그 논리를 펼치겠죠. 공동생활비 계좌의 성격을 부각하면서 남편은 몰랐을 거라고요. 그래서 특검이 마지막 세 번째 조각을 맞춥니다. 바로 그날의 동선입니다. 동선까지요? 네, 가방이 전달된 걸로 추정되는 2023년 3월 17일 김 의원 부부의 행적을 재구성한 거예요.
그날 오전에 아내가 김 의원의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고요. 그리고 같은 날 저녁 김 의원은 일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통령 부부를 맞이하기 위해 직접 공항까지 나갔습니다. 아, 특검은 이 세 가지, 즉 도움을 암시하는 편지, 남편 월급 통장에서 나간 돈, 그리고 부부가 각자의 동선에서 대통령 측과 접점을 가진 정황, 이걸 전부 엮어서 이건 아내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부부가 공모한 계획적인 범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니까 그림이 꽤 선명해지네요.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보통 이런 사건은 뇌물죄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왜 이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조금은 생소한 이름이 붙었죠? 두 법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바로 이 부분이 이번 사건의 법률적인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거대 권력을 상대하는 특검의 어떤 전략이 보이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제가 10대도 이해할 수 있게 한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아, 네, 좋습니다. 만약에 범죄를 입증하는 걸 100m 경주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청탁금지법은 그냥 평탄한 트랙을 달리는 100m 전력질주랑 비슷해요. 반면에 뇌물죄는 중간중간에 아주 높은 허들이 놓여 있는 100m 허들 경주 같은 겁니다. 허들 경주라 넘어야 할 장애물이 훨씬 더 많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은 그 허들을 상당 부분 없앤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을 잠깐만 짚어보면 이해가 더 쉬운데요. 예전에는 공직자가 비싼 식사 대접을 받거나 선물을 받아도 이거 해주는 대가로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 즉 대가성이 입증이 안 되면 뇌물죄로 처벌하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아, 다들 대가성 없는 그냥 선물이다 이렇게 빠져나갔죠. 그 허들이 바로 대가성 입증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은 그 허들을 확 낮춘 거예요. 명확한 대가성을 입증 못해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1회 100만 원 넘는 금품이 오갔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 준 사람을 처벌하자. 이렇게 법을 만든 거죠. 훨씬 촘촘한 그물이네요. 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특검은 김 의원이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은 국가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니까 당연히 직무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감사 편지랑 계좌 이체 내용만으로도 100m 달리기는 충분히 완주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뇌물죄라는 그 허들 경주는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래서 대가성이라는 아주 높은 허들을 넘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고마워서 줬다를 넘어서요. 돈이나 선물을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 모두 이것은 555라는 구체적인 청탁에 대한 대가다라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는 걸, 그러니까 마음속에 계약이 있었다는 걸 검사가 증명해야 해요. 마음속의 계약이요? 네. 관련자들이 입을 싹 닫아버리면 그 마음속을 들여다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입증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거죠. 아, 이제야 전체 그림이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특검은 일단 넘기 쉬운 100m 달리기, 즉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 부부를 확실하게 기소해서 재판에 세우고, 넘기 어려운 그 허들 경기, 뇌물 혐의 수사는 경찰에 넘겨서 계속 도전하게 만든 거군요. 굉장히 영리하고 전략적인 접근이네요. 맞습니다. 한정된 특검의 수사 기간하고 자원 안에서 가장 확실한 성과를 내고 더 큰 의혹의 불씨는 꺼트리지 않고 계속 살려두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의 의미를 좀 더 크게 보죠. 특검은 이 사건을 단순히 가방 하나 주고받은 문제를 넘어서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권력형 비리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말이 좀 무겁고 어렵게 들리는데요. 가방 하나가 어떻게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걸까요? 특검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명품 가방이 아니라 대통령의 당대표 선거 개입 의혹이라는 거죠.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모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또 정부와 정당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당정분리라는 중요한 원칙도 있고요. 비유를 들자면 대통령은 모든 축구팀을 공정하게 대해야 하는 리그의 심판 같은 역할인데 특정 팀의 감독이나 코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심판이 특정 후보, 즉 김기현 의원의 당선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에 대한 감사 표시로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심판이 특정 팀을 편들어서 경기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것과 같죠. 특정 정당의 내부 선거는 당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치러져야 하는데 대통령이라는 외부의 거대한 힘이 개입해서 결과를 좌우했다면 그건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 거고요. 그래서 특검이 중대한 권력형 비리라고 규정한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사건의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결국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이 사건 앞으로는 어떤 그림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앞으로 이 사건은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갈래의 길로 나뉘어서 진행될 겁니다. 첫 번째 길은 법원에서 열릴 김기현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재판이고요. 네. 이 재판에서는 앞서 말한 편지, 계좌이체 내역, 동선 같은 증거들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김 의원 측은 사회적 예의에 따른 선물이었다, 대가성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고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명백하다고 맞서겠죠. 재판 결과에 따라 김 의원의 정치적 미래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길이군요. 그럼 다른 하나는요? 다른 한편에서는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정확히는 국가수사본부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겁니다. 이건 훨씬 더 험난하고 긴 싸움이 될 거예요. 수사의 핵심은 결국 대가성이라는 그 높은 허들을 넘을 수 있느냐겠죠. 아, 네, 김 의원 측이 가방을 건넨 구체적인 경위, 또 가방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대통령이 당대표 선거에 실제로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나 진술을 확보해야 하거든요. 만약 이 수사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군요. 한쪽에서는 이미 시작된 재판이 진행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더 큰 혐의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이라 앞으로 오랫동안 뉴스에서 이 사건을 보게 될 것 같네요. 오늘 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는 하나의 명품 가방에서 시작했지만 그 끝은 법원의 재판과 경찰의 수사라는 두 개의 다른 길로 갈라지는 거대한 정치 사건의 단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가성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 의도를 증명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네요. 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청탁금지법하고 뇌물죄라는 두 법의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왜 검찰이나 특검 같은 수사기관이 때로는 더 큰 범죄를 잡기 위해서 입증이 더 쉬운 다른 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고요. 이건 단순히 법 조항의 차이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을 상대하는 수사기관의 고도의 심리전이자 전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김기현 의원 측은 이 선물이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순수한 감사의 표시와 무언가를 바라는 부정한 청탁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직장 상사에게 혹은 내게 도움을 준 중요한 사람에게 건네는 선물이 어느 선을 넘으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예의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아슬아슬한 경기에 대해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